오늘 여러분들 수투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뒤쪽에 나오신 난이도가 적은 문제들이 대체가 되는 것 같고요. 빨리 보시죠. 수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공고를 보시면 잠깐만요. 첫 페이지에는 6번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6번입니다. 6번 기억부터 보시면은 무한 들어가는 두 개를 분수로 나눠버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렇죠? 요 값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죠. 알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발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할 때 존재하지 않는 걸 a로 갈 때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짜증나긴 하네요. 발레를 들기엔 짜증나네요. 사실 이렇게 이걸 만들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x가 a로 가는 거나 무한으로 가는 거나 치환하면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개념은 이렇게만 이해도 돼요. 여기 만약에 2x 플러스 1이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여기. 이거 분모도 무한되고 분자도 무한되지. 그죠? 결과는 무한되잖아. 되었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쌤 얘는 A로 가는 건데요. A로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사실. 알겠죠? 다른 예를 들면 뭐랄까 x-a분의 1 이러면 얘가 무한으로 갈 거 아니에요. A로 가면 얘 무한으로 가죠. 그죠? 위에 만약에 요 놈의 제곱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곱 더하기로 할까요? 똑같이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밑에 같은 논리로 쟤도 무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은 이런 발레를 들은 것도 웃기고 보자마자 그냥 말이 안 돼 버릇 해야죠. 알겠죠? 예전에 저번에 푼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fx가 무한 들어가고 똑같은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gx도는 0이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거짓이죠.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0이라고 볼 수 없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모른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도 모르는 거다. 알겠죠? 뭐가 나올지 모른다. 연산해 봐야 하는 거죠. 니은 볼게 니은. 니은이 웃기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건 여러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가 존재하지 않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거는 이런 경험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참거짓 판단 문제, 진입하는 문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진도고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얘는 이 상황은 쌤 생각에 여러분들이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상황일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래도 잘 판단하면 맞출 수는 있지만 알겠죠? 이 똑같은 문장을 경험한 적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이제 거짓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발레를 드는 게 제가 깔끔하겠죠? 이런 식의 발레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0, 1, 0으로 하지. 여기가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여러분 이제 fx는 a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죠? gx 또한 반대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A입니다. A. 그러면 gx도 a에서 극한가 없죠? 맞습니까? 성원아 맞니? 응. a에서 극한가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a분은 위에 대입하고 a만은 밑에 대입하니까 둘을 곱하면요. 존재하죠? 0이잖아요. 그죠? 곱한 거에다 a분을 대입해도 1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a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1 곱하기 0이니까 0이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발레가 될 수 있어요. 각각이 존재하지 않지만 둘의 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0이나 0, 1로 곱을 세팅해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비슷하게 문제 낸다면 봐봐. 얘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어떨 것 같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 요런 느낌. 일단 니은은 거짓인 거 이해되지? 발레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이면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성은 어떻게 생각해? 얘도 거짓이에요. 물론 요 놈을 발레로 들 수는 요거 발레 되네. 더하면 뭐야 발레 되네. 그죠? 위에 거 더해도 1이고 밑에 더해도 1이네. 그죠? 요거 쓰면 되겠네. 이랬습니까? 얘가 발레네 얘가. 각각은 존재하지 않지만 둘을 더하면 1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같은 숫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보면요, 발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경험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럼 니은도 거주시고 답은 디귿 니은인가 본데 디귿 볼게요. 디귿.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면 쌤이 왜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알파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그죠? 존재하는 거니까 얘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fx도 존재하냐 그랬어. 대입해. 절대값 알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알파가 양수면 알파가 나올 것이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답이 나오잖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처럼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존재하는 경우는 대입에서 풀면 돼. 대입에서 다 풀어내면 됩니다. 리을도 볼게요. 리을 보시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디귿 니은 답이 아니구나. fx가 존재하면 마찬가지. 알파가 해요. 됐습니까? 얘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존재하냐 그랬어. 이건 알파를 대입할 수 없잖아.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쵸? 그럼 생각을 해야지. 알겠죠?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푸는 경험을 통해서 여긴 단단해지는 거야. 알겠죠? 개념만 가지고 잡아낼 수 있으면 개념 정리, 개념의 이해를 정말 잘한 거고 알겠죠? 보통 이런 경험들이 필요할 거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봐. 절대값의 결과가 알파가 나왔다는 건 fx의 값이 알파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죠. 그죠?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 얘가 뭐 3이나 칠게. 그럼 얘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레를 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fx를 쟤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a보다 클 때와 a보다 작을 때. 그럼 fx는 x가 a일 때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확실히 기억 니은과 비슷한 뉘앙스로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면 극한값 존재하죠. 3으로 알겠죠? 근데 원래 함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리을은 거짓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디귿만 참이네요. 그런 문제입니다. 잘 꼼꼼하게 따져서 풀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9번은 맞아야 돼. 이거 진짜 혼나야 돼. 그냥 둘 다. 알겠습니까? 가볍게 풀게요. 7번, 9번입니다. 쌤은 개념을 좀 꼼꼼히 따지면서 풀게요. 개념을 꼼꼼하게 안 따도 당연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답은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7번에 배치가 된 건데 쌤은 어차피 설명할 거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fx는 봐봐. x 상승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더하기 1이 5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얘를 만족하는 a, b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미정대수 문제인데 사실은 개념적인 꼼꼼함을 체크해보면 이런 걸 하긴 해야 됩니다. 봐봐. 분모에 대입했어. 야 0이 아니야. 모르지. 그죠? 여러분 혹시 풀 때 물론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분모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두 개로 분리해서 푼 친구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분모 대입 0, A는 1이네. 로피탈 때려가지고 대입하면 답 나오네. 끝! 답이 잘 나왔을 건데 알겠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20번에 배치가 된 이런 문제야? 그거 따져야지 풀리는 문제일 거예요. 알겠죠? 이게 7번 정도 있으면 그런 꼼꼼한 문제는 내지 않았을 건데 원래는 여러분 이걸 해야 돼. 봐봐. 분모에 대입한 게 0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 첫 번째 만약에 그 A가 1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풀면 이거예요. 왜? 분모에 대입한 게 0이라는 보장이 없어 지금. 알겠죠? 그럼 로피탈을 쓸 수도 없고 무한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A가 1이 아닐 때와 두 번째 A가 1일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돼. 원래는. 알겠습니까? 이걸 구분을 요구한다. 어려운 문제란 소리야. 알겠죠? 구분을 해야지만 풀린다. 어려운 문제는 얘기야.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A가 1이라면 얘는 뭐 이 상황을 읽고 있기 때문에 A가 1이라면 이게 분모 대입한 게 식 이거잖아.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더하기 1은
5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요. A가 이미 1이기 때문에 fx는 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b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모 대입항 0이니까 분자 대입항 0대 되잖아. 그쵸? 뭐가 돼? f1은 마이너스 1가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그죠? 이 로피탈을 쓸 필요도 없네요. 마이너스 1은 답 나와버리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이게 좀 이상하다 문제가. 리미트 x가 잠시만요. 잘못 가네. 문제 좀 이상한데. 가볼게요. x가 1로 갈 때 로피탈 때리면요. 무한소니까 1분의 f'x가 f'1이 5다라는 거죠. 미분에서 1 대입하면 5가 나오네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대입하면 B 나오겠네.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A가 1일 때의 상황으로 푼 거죠. 사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뭐 미정계수의 힌트 하나가 뭐 의미가 없어지긴 하네요. 이해됐습니까? 뭐 답을 구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왔을 것이고, 자 제도 좀 따져볼게요. A가 1이란 보장이 나와있진 않아요. A가 1이 아니란 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뭐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쌤 A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A가 1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분의 fx가 5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대입한 게 값이란 소리야.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2를 대입하는 얘기예요. f2가 5라는 얘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분모를 A를 대입을 생각을 할 때 저렇게 A가 1이 아니라는 가정을 했다면 XA를 대입한 게 답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돼야 돼. 알겠죠? 그 말은 FA 더하기 1이 5A-5가 돼야 되고 FA는 5A-6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에 A를 집어넣으면 A 3승 더하기 A 3승 마이너스 B가 5A-6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 확실히 뭐가 좀 이상합니다. 얘가 아니라는 또 근거를 잡아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문자 중에 식형계 넘겨버리면 2A 3승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가 0이 되면 돼. 네. 이거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 알겠죠? 이랬습니까? 왠지 이 문제 뭔가 좀 좀 엉성하게 만든 느낌이 납니다. 이게 오타의 부분이 들어있는 건지 실제 문제가 그랬는지 뭐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좀 이상하긴 한데 요건 문제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알겠죠? 답을 구하는 무리는 없지만 A가 1이 아니라는 보장에서는 그냥 막혀버려 풀이가. 알겠죠? 더 이상 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건드려지는 문제라면 분명 뭔가의 어떤 풀이가 남겨있겠죠. 자 9번 갈게요. 9번. 9번 같은 개념 문제죠. 9번입니다. 이런 건 가볍게 하고 풀어줘야 돼. 리미트 x로 갈 때 빨리 풀게요. 기본 유형이나 이쪽에 좀 빡센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기본 쉽겠습니다. 플러스 b분의 x-1이다. 아시죠? 분모에 대입한 뭔지 모르겠지만 분자에 대입한 게 0이기 때문에 2라는 답이 나오려면 분모에 대입한 게 0이 되어야 돼. 첫 번째 성원아 루트 1 플러스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돼. b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가 되겠죠. 여러분 유리화 문제는 이렇게 b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b를 냅두고 유리하면 식이 좀 엉키니까. 자, 이 두 번째 힌트 만들어 갈게요. 직접 극한값으로 구하면 루트 x 플러스 a분의 b가 예잖아.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고요. x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이건 유리화를 해 풀리겠죠. 유리화하면 유리화 바로 할게요. 분모는 x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분자는 x 마이너스인데 저놈의 켤레임 얘가 붙어 있겠죠. 약분이 돼야 정상이고요. 1을 집어넣어버리면 2 루트 1 플러스 a다. 얘가 정말 2다. 그죠? 여기까지 나오겠죠. 대비값 나오겠죠. 여기 푸는 기본 문제입니다. 틀리면 반성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가시죠. 지금 본 문제까지는 아까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3가지 판단 문제는 일단 인정. 공원을 풀면서 늘려야 돼. 그 뒤에 푼 두 문제는 인정할 수 없는, 알겠죠? 혼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가 만약에 선생님 좀 어렵습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우리 교재 가서 연습하세요. 우리 교재 문제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감이 딱 잡힐 수준마다 연습하면 돼. 지금은 시험은 안 남았기 때문에 교재를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만든 편집한 교재는 아무래도 유형마다 잘 모여있으니까 그걸 지금은 다 풀어보면 좋지만 좀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딱 테스트 보면 알잖아. 이 기본 예는 틀렸어. 근데 풀이가 뭔가 잘 몸에 붙지 않아. 빨리 가서 연습해. 그것만 연습해 그냥. 찾아보면 있어 여기. 알겠죠? 일단 뭐 연습해. 감다 잡았어. 됐어 이제. 끝내. 다른 것도 접했어? 거기 가서 연습해. 이런 식으로만 치고 빠지는 복습만 하세요. 교재는 알겠죠? 자 가볼게요. 10번입니다. 10번. 자 연소함수인데요. fx 더하기 f-x가 0이다. 이거 선생님은 이렇게 써줬는데 fx가 넘기면 마이너스 f-x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원점 대칭 함수. 우리 기함수라 배웠죠. 요즘에 쓰지 않는 용어지만 이거 원점 대칭 함수라는 얘기죠. 우리 수원에서 사인과 탄젠트 할 때도 배웠습니다. 알겠죠? 원점 대칭 함수야 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만약에 봐봐. f1이 3이래. 그럼 잠깐만 얘 원점 대칭이면 f-1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는 게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거죠. 왜? 얘가 괜히 원점 대칭 준 게 아닐 거 아니야. 원점 대칭인 걸 신경 쓰면서 풀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만약에 f1이 3이라면 f-3은 더 따라와야지. 이건 물론 예시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그게 힌트를 받는 우리의 그 접근인 거죠. 그랬을 때 문제 볼게요. 야 f1 곱하기 f3은 양수야 그랬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얘가 뿔뿔이거나 마이너스 얘기구나.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F4랑 F5는 부호가 반대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겠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fx는 0은 적어도 k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때 k 값을 구해라. k는 양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봐봐. 지금 얘가 fx는 0이라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x는 0이라는 얘의 실근이 적어도 몇 개겠냐 그랬어.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사이컷이죠. 그죠? 부호를 따지라는 건데, 그치? 그럼 따져볼게. 봐봐.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만약 뿔뿔이야. 알겠죠?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뿔뿔로 갔어. 부호가 뭐 같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F1과 우리가 사이 값이라는 건 얘의 부호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부호가 F1, F2, F3, F4 이렇게 있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1, 2, 3, 4 흘러가는 부호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를 알게 되면 당연히 반대에 있는 F-1과 F-2와 F-3과 F-4에 대한 부호도 파악할 수 있겠죠. 왜? 이게 원점 대칭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야, 얘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야, 얘 플러스가 되니까.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따져봅시다. F1 곱하기 F2가 지금 다른 게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요. 얘가 만약에 위에 라인 갖다 치면 플러스라 가정하면. 그죠? 됐어요? 얘는 뿔마일 수도 있고 마뿔일 수도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뿔마가 돼버리면 우리가 몇 개를 발견한 거야? 한 개를 발견한 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몇 개 발견한 거야? 두 개를 발견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얘랑 연계성이 있냐를 좀 따져봐야 돼. 선생님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F1, F3과 F4, F5의 어떤 특정한 관계가 제시된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 지금 뭘 찾는 거야? 적어도 몇 개냐? 그냥 정확하게 최소한 몇 개는 갖냐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면 우리 몇 개만 가져가야 돼? 한 개를 가져가야죠. 그잖아. 최소한 몇 개가 그랬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논리적인 측면이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문제네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물론 선생님 이게 맞불일 수 있잖아요. 가능해. 근데 뿔말 수도 있잖아. 그것도 가능해. 그럼 얘가 말하는 이제 의도를 파악해야지. 최소한 몇 개냐면 많은 걸 치면 안 될 거 아니야.
최소한 한 개 있겠네. 그잖아. 한 개거나 두 개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뿔마로 인식해야 최소한의 개수가 잡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한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저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됐어? 얘가 뿔 될 거 아니야. 왜?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 거. 자, 여기서 그 단계 발견했어. 여기는 근이 있는 점인지 몰라. 1에서 마이너스 1로 넘어갈 때 몇 개 나왔어? 또? 한 개 나왔죠. 왜? 뿔에서 마로 갔잖아.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줄 거다가 바뀌었어. 또 한 개 있네. 그죠? 최소한 몇 개? 3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합니다. 뭐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해됐죠? 이형 이해됐냐? 그죠? 요 상태인데 수현이 알겠어요? 봐봐. 나 지금 1번으로 풀고 있는 거야. 1번이 뿔뿔로 가정한 거지. 그럼 얘가 뿔마일 수도 있고 마뿔일 수도 있는데 뿔마가 개수가 더 적어. 우리 그 최소한의 개수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작은 개수 찾아야지. 그래서 뿔마를 바른 거야 이렇게. 이랬어? 뿔마. 얘 둘 부호 다르고 얘는 부호 같으니까. 윗라인으로 보자. 윗라인. F1이랑 F3랑 같은 거 맞아요. F1과 F3이 같은데 그치?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이쪽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왜냐면 문제 질문이 최소한 몇 개냐 그랬어. 그냥 최소인 걸 찾아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원하는 거지. 이랬습니까? 아까 같은 체크를 해버리면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지금은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최소 한 개 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준 이유가 뭐냐는 거야. 아니, 원점 대칭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 부호를 가지고 저쪽 부호를 따지라고 준 거지. 그잖아. 원점 대칭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돼야죠. 원점 대칭된 거니까. 예, F 마이너스. 그죠? F1이 플러스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야라는 거지. 네, 이게 원점 대칭이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봐봐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가 네가 저기서 인식이 안 되면 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그죠? 요거를 뭐 x가 1인 걸로 얘기하면요. F1이랑 F-1이 부호가 달라라는 얘기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저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F1에 마이너스 곱하면 F-1이야 이 말인 거지. 알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네가 한 거야. 그걸 나는 바로 적용만 하고. 알겠어요? 원기 이해됩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치? 수연아 이해돼?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라고. 왜? 원점 대칭이니까. 수연아 이거 이해되니?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라고 봐봐. 얘가 플러스 값이면 원점 대칭이니까 F-1은 음수값이 되겠지. 그 얘기한 거야. 여기도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일 거 아니야. F4랑 F가 부호가 잠깐만 선생님 잘못 썼네요. F3 미안합니다. 숫자요. F4, F5죠. 뭐야 나 이거 이상하게 썼네. 3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숫자가 잘못 썼네. 이렇게 된 거죠. 1, 2, 3, 4가 아니라 그렇죠. 얘가 준 걸로 해야지. 1, 3, 4, 5만 아니까. 나머지 모르잖아. 이해겠어요? 그럼 부호 다 확인됐지? 그치? 실근은 최소 하나, 둘, 세 개를 갖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해겠어요? 봐봐요. 자, 전 범위에서 우리가 실근 존재를 따지는 건데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대입했을 때 부호가 바뀌면 그 사이에 실근이 한 개는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5부터 내려가 볼게. 5에서 여기서 올라올까? 마이너스 올라가 볼게. 마이너스 5일 때 플러스였어.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였어. 여기 실근 한 개, 최소한 한 개. 그치? 발견. 마이너스 4, 마이너스까지 부호가 안 바뀌었어. 실근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마이너스 1에서 1로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었어. 한 개 더 발견. 그죠? x값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1에서 3으로 갈 때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또 한 개 발견. 총 3개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여기에 추가로 한 개 얘기해드리면요. 이런 원점 대칭 함수가 연속 함수면요. 무조건 원점을 지납니다. 얘 근이 한 개가 0이야. 0이란 근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속인 함수가 원점 대칭이려면 원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대칭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알겠습니까? y는 x 상승 같은 그래봐. 원점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해는 잘 안 되죠. x축과 y축이 나오고 우리가 연속인 그래프를 원점 대칭을 그리려면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 여기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렇게 생기지. 뭐 3차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원점 대칭하면. 알겠죠? 그래서 연속함수 상태에서 원점 대칭이면 원점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프. 알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 이야기였다. 알겠습니까? 요 사이값 정리 이야기를 여러분 뭐 수행표에서 봤겠지만 서술형에도 냈죠? 이런 표기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19번 잘 썼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됩니까? 19번에 이제 채점은 여러분들이 듣고 해보세요. 19번 보시면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요 3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가짐을 사이값 정을 이용해서 보이고 서술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멘트가 정확히 필요한 거냐면 수행문제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fx라 가정하자라는 멘트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서술에 fx는 연속함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뭐 정확한 표현하자면 fx는 구간, 여기는 폐구간 쓰는 거죠. 서술 해봤잖아. 그래서 연속이다라고 그냥 결론으로 얘기해도 돼. 이렇게 증명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죠. f2, f-2 곱하기 f0. 얘가 얼마인지 구하시고요. 마이너스 2는 뭐 나오겠지? 알겠죠? f0 얼마인지 구하시고요. 2잖아, 2. 그죠? 그러면 f-2 곱하기 f0이 음수 2무로 됐습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구간 마이너스 2, 이건 개구간이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알겠죠? 뭐 얘보다 더 자세히 쓰면 당연히 정답이고, 알겠죠? 멘트가 살아있어요. 첫 번째 연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다름을 적어내야 되고, 사이값 정리에 의한 근거를 적어 놓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문제 마이너스 2 사이에라고 이미 네. 써져 있는데 좀 열리니까 이 공부가 이걸 써야 돼요. 쓰는 게 맞죠, 사실은.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쌤이 말하는 그 뭐냐 개념적 체크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어렵게 동그라미를 그 감점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쓰세요. 알겠습니까? 원래 쓰는 게 맞아. 알겠지? 이건 뭐 CCBB를 가릴 만한 좀 애매한 부분이라 알겠죠? 쌤이 말하는 그 연속, 부호 변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나 멘트들이 빠지면 그건 감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근아, 좀 껴봐봐. 자, 그 다음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뭐 2페이지는 지금 없을 것 같은데 3페이지로 갈게요. 3페이지. 지금 미흡한 것들을 쌤 이따가 따로 풀어드릴게요. 3페이지 13번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13번 볼게요. 일단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 알겠죠? 물론 좀 뭔가 가벼워 보이진 않지만 또 어려워 보여도 안 돼. 이게 좀 잘 보여야 돼. 눈에서.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뒤에 있네 보니까. 13번 보시면은 이건 우리가 준비가 된 문제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주기가 5인 함수야. 그치? 그건 이해됐지? 13번 문제에서. 그죠? 주기가 5인 함수인데 fx를 딱 5만큼 줬죠. 원래 보통 이래. 그치? fx를 5만큼 준 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분수식을 주긴 했습니다. 유리함수 준 거죠. a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줬다는 건요. 이 주기가 5니까 함수를 다 준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번 시험 보면서 주기가 나왔다는 건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소연아 그게 뭐야? 성원아 그게 뭐야? 성원아 주기함수가 이번 시험 보면 뭔데? 연속 파트 나온다는 건 그거야. 성원 그게 뭐야? 그렇지. 처음 높이랑 끝 높이가 같다. 여기 기억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노트에 다 있잖아. 시간을 좀 읽어보세요. 영어 단어 200개, 300개 외우고 앉아있지 말고. 노트 좀 보라고, 좋아해. 노트 단어로 얘기하면 200개밖에 안 돼, 씨. 알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 노트는. 알겠죠? 매일매일 200개씩 외우고 있어.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얘를 문제 읽어보시면 fx는
실수 전체 연속이다. 이게 힌트일 거 아니야.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첫 번째 힌트. 시작 높이.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랑 끝 높이. 여기 4를 넣은 거랑 같아야 돼. 왜? 주기함수가 연속이려면 시작한 높이와 끝난 높이가 같아야 돼. 그 연결하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주기를 연결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여기 4를 집어넣은 16 더하기 4b 더하기 c랑 같아요. 이거부터 나가야지 일단.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내가 뭘 연결시켰어? 한 주기에서 시작되는 포인트와 끝나는 포인트는 연결시켰어. 그죠? 이건 주기를 딱딱 이으면 연결될 거야. 이제 어딜 연결시켜야 돼? 이제 어딜 연결시켜야 돼? x가 2일 때 연결시켜야죠. 되겠습니까? 자, 봐봐. 이게 만약에 유리함수가 아니었다면 엄청 쉬운 문제겠죠. 왜?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같아 이거지. 그치? 근데 여기 2 대입할 수 없잖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 2 마이너스를 대입해야죠. 2를 대입할 수 없으니까. 2 대입하면 0 되잖아. 그죠? 자, 2 마이너스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할 때 x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봐봐. 그냥 쌤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 쌤 2를 대입할 수 없는데요? 그럼 2를 대입할 수 없으니까 2 마이너스를 넣어야지. 쌤 2 마이너스 어떻게 넣습니까? 이렇게. 이게 2 마이너스를 여기 넣겠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 극한값일 거 아니야. 오케이? 얘가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뭐랑 같다고? 밑에 2를 대입. 2 대입하세요. 그러면 2b 더하기 c 더하기 4랑 같은 되겠지. 이해되겠어? 얘가 주는 힌트 몇 개? 2개잖아. 딱 맞네. 힌트 1개. 여기 2개. 총 3개. A, B, C. 탁탁 맞아 떨어지네. 가시죠. 이게 미정에서 문제 아니야. 1번. 분모 대입한 게 0이니까 분자 대입한 게 0이 돼야죠. 4a 마이너스 2 넣으면 8이 0이 돼. a는 2네요. 두 번째 로피탈 때릴게요. 무한소리 무한소리니까 로피탈 때리면 2 마이너스 갈 때 1분의 2ax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3 a가 2였지. 오, 얘가 뭐라는 얘랑 연립하시면 해결. 그런 문제죠. 이해됐습니까? 네, 어려우면 안 됩니다.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도 선생님이 좀 잡아드릴게요. F-7과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F10 실제로 뭐 만약에 F10만 불었어 다 대입해놓고 10을 막 이런 데 대입하는 애도 있습니다. 신놈이죠. 알겠죠? F-7은 주기가 5니까 10을 더해 F3이랑 똑같아. 그죠? F10은요? 5를 빼. 그러면 F5 더 빼. F0과 같겠네. 이 범위 안의 숫자를 바꿔야지. 그러고 대입해야죠. 알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되겠습니까? 주기가 오기 때문에 50 더하거나 빼거나 가능하니까 문제 주어진 범위들을 잘 잡아서 풀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딱 보니 16, 17, 18이 딱 어렵고요. 나이도 좀 있습니다. 고생이 풀 건데 일단 서술형부터 처리 좀 하시죠. 20번. 오늘 잘했네요. 너무 잘했네. 2번은 틀렸어. 볼게요. 보니까 뭐 좀. 그러고 있습니다. 봐요. 자, 얘도 뭐 가볼게요. 여기 20번 같은 서술은 이건 문제풀이 서술이라서 뭐 정의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푸시면 돼요. 풀이 과정만 쓰면 돼. 알겠죠? 그 여기 있는 21번이 2번이 문제인 거지. 21번이 2번이 여러분들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는데 다들 이상을 써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수정해야 됩니다. 일단 20번 가볼게요. fx는 여러분 접선 관련 문제는요. 이런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열심히 풀어야 돼. 열심히 푼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가볼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0,-4에서 y는 fx의 그은 접선 중의 그은 접선 중 기울기 양수인 걸 n이라 스톱 l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물론 뭐 그 밑에 1번에서 그걸 얘기했네. 알겠죠? 여러분 1번 답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접점을 t,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2라 하면 뭐 서술이니까 이런 말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되겠죠?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t 대입한 거죠? 여기 미분해버리면 t입니다. t, 그죠? 이므로 직선 L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y는 t죠? x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밖의 점에서 그 접선하는 방식이죠. 그쵸? 이와 같게 y는 tx 마이너스 t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산수만 빨리 한 겁니다. 마이너스 2. 얘가 어딜 지나야 돼? 0, 마이너스 4를 지나므로 집어넣어버리면 산수 저기다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돼야죠.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 넘기면 마이너스 2 t제곱이 t는 2 또는 마이너스 2 그죠? 산수니까 지나므로 t는 여러분 계산 과정 안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때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 t는 2다 뭐 알아서 쓰시면 되고 되겠습니까? 따라서 직선 L은 y는 2x t가 이거니까 대입하면 2x 2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러면 1번 정답 그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2번 가시죠. 2번 접선 L과 y는 fx가 만나는 점을 지나고 접선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접선 L과 이때 잠시만요. 접선 L과 y는 fx에서 만나는 점을 지나고 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나는 접선 L과 이해가 좀 돼야 되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0, 마이너스가 아마 이쯤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접선을 얘기하는 이게 L이고 이게 함수란 말이야.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알겠죠? 그러면 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은요 우리가 구한 접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한 그 접선 L과 y는 fx가 만나는 점이라는 건 t가 2였으니까 2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번에서 얘기하는 걔가 말하는 점은요 2, 여기 넣어도 돼. 0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얘가 말하는 점 2, 0입니다. 2, 0을 지나고 접선 L의 수직인 직선. 그죠? 그러면 접선 L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데? 얘의 기울기 2니까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결국 이 기울기와 이 점으로 직선을 세워라 이런 얘기겠죠. 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인가 보네요. 알겠죠? 그렇게 지금 얘가 야 너 지금 한 상황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어? 뭐 이런 질문인 거야. 지금 보니까 2번 알겠죠? 그거를 좀 이해만 하면 2번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1번은요. 21번은 뭐 프리한 친구들은 다 답을 다 구했기 때문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되는데 2번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 보시죠. 뭐 1번은 그렇죠. 그냥 F3 구하면 되고 2번 얘기를 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3의 값을 구하라는 거 여러분 봐봐요. 자 y는 fx가 있을 때 내가 그랬잖아. 시험지에다 적어놔느냐.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F'3 미분계수 정의 요구하는 게 있어. 빨리 외워놔야 돼. 것이 그 뭐의 식이? 리미트? 얘 정의가 뭐야? 네? x가 3으로 할 때 x 마이너스 3분의 fx 마이너스 f3 이게 미분계수 정의나 이 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했다고. 오케이? 여러분들 풀이에 요 식이 있냐고. 이거 없으면 다 틀린 거야 그냥. 답 맞았으니까 알았어. 답 맞았으니까 1점 알겠죠? 답 점수 드리겠습니다. 1점 알겠죠? 풀이 과정은 빵점 알겠죠? 빵점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이거 이름이 여러분 이 식의 이름이 뭐라고? 도현아 뭐라고 이 식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식 이름이야. 미분계수 정의가. 얘가 얘기했잖아. 미분계수 정의를 쓰잖아. 이거 안 쓰면 다 그냥 빵점이야 그냥 알겠죠? 이거 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문제 볼게요. 그러면 봐봐. 자 F'3을 구하라고 해서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우리가 왜 여러분 수행에서 풀었던 그 문제는요. f'3을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풀이하는 걸 배웠다면 그죠? 지금 그 문제는 역으로 묻는 거야. 내가 힌트를 줬지 않니? x 3승 마이너스 27분의 f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3분의 1이야. 그죠? 이 식을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f'3을 구해라 그랬잖아. 그렇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x가 3을 할 때 3x 제곱분의 f'x를 해가지고 높이를 때려가지고 27분의 그죠? f'3은 3분의 1이니까 곱해서 f'3이 9가 나왔겠지. 그죠? 오늘 잘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답을 쓸 거면 이거는 꼭 쓰지 마. 절대. 그죠? 이게 왜냐면 로피탈을 쓰는 흔적이잖아. 지금 내가 하는 거 못하겠으면 그냥 얘를 쓰고요. 얘를 쓰세요. 결론은. 이 로피탈의 흔적만 선생님 봐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의 감점이야. 알겠습니까? 만약 못하겠으면 당연히 연습을 해놔야 되는데 못하겠으면 로피탈을 시험지에 때리고 결과를 연결시켜 그냥. 알겠죠? 그럼 미분의 정의 한 개만 다 안 쓴 거야. 실제 답에 저게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실제 답에 어떤 미분계 정의식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결과가 나올 뿐인 거. 우리는 그걸 로피탈로 풀고 결과를 뽑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얼굴까지 듣고 선생님 가서 그래. 선생님 저 미분계 정의를 구한 건데 여기요. 그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일단 뭐 그런 건데 봐봐. 요것만 안 쓰면 돼. 선생님들 로피탈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 봐봐. 분모 대입하고 분자 대입해서 첫 번째 F3이 2인 건 밝혀내야 되거든. 그건 1번 했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숨어있는, 성원아 봐봐. 여기 안에 숨어있는 얘를 찾아야 돼. F'3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이 시간에 이거 들어있어. 이건 무조건이야. 빨리 찾아,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찾아볼게. 이 시간에 들어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시험지에다 이걸 써놓고 풀라고. 여기 들어있다고, 무조건. 알겠죠? 자, 만들어 볼게. 봐봐. 자,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한 방에 만들게요. 요거 인수분해가 나오죠? x-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냐? 맞나? 그죠? a제곱 플러스 ab b제곱. 그쵸? 그 다음에 분자에 fx 마이너스 2가 뭐였어? f3이었잖아. 1번에서 구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식 찾으는 얘기 아니고. 자, 좀 더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건 안 써도 됩니다. 3을 할 때 여러분들 이해를 쓰는 거야. x가 3분의 fx 마이너스 f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뭐 보여줬잖아. 미분계 정의를 해서. 그죠? 따라서 얘는 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거 갖고 로피탈을 준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봐봐. 자, 선생님 얘가 어디 갔습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F'3. 이 식이 F'3이야. 알겠죠? 푸는 게 아니야. 그 식이 원래 F'3이야. 그게 정의니까. 그러면 얘는 F'3이고 3을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27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가 되겠죠. 3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러면 9다. 답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로피탈 쓰는 우리와 정석으로 푸는 얘랑 우리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지금 내가 중간에서 요식은 안 써도 감점 안 당합니다. 이거는 꼭 써야 될 식이 아니야. 알겠죠? 이 식 한 개가 빠진 거야, 우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되, 알겠죠? 혹시라도 시험 상황에서 저게 기억이 안 나면, 그죠? 로피탈로 풀어서 결과를 이어서 덕까지 끌고 가시면, 알겠습니까? 최소한의 감점으로 세이브는 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숨어있는 요식 찾는 게 서술형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이브 봤을 때도 그냥 좀 어려우나 너네가 지금 이걸 풀어내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이제 16, 17, 18 세 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연습을 해서 뭐 배우지 않은 이상한 얘기는 아닐 건데 특히 16번 같은 경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6번은 풀고 장식이요. 16번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그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gx는 얘랍니다. 이거 쌤 생각엔 여러분들 이거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나요. 알겠죠?
이건 뭐 그림으로 막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 대입하면 되겠네. 근데 쌤이 걱정되는 건 그럴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서 알겠죠? 이게 어쨌든 봐봐. 이게 얘를 그림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분명 오히려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가려고 했을 거야. 그게 더 어려웠을 겁니다. 풀이가. 알겠죠? 왜냐면 대입하면 돼. 봐봐. fx는 x제곱 마이너스야. 식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도 하고요. 간단하니까 대입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gx 볼게 gx. gx가 이거래. gx는 x제곱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x래. 언제? 위에 거만 이거 갖고 와볼게.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 잡을 때. 그죠? 이거 풀면 되잖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적과 같은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x가 1 이상이네요. 얘는 그 외입니다. 이런 건 쉽잖아. 우리가 맨날 하던 문제 아니야. 그죠? 그 눈이 안 잡히니까 알겠죠?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죠. 뭐라고요? 부등호학 그러니까 네. 오타가 있네요. 아, 그쵸? 오타죠. 이건 미안해지는 순간이네요. 네. 일단 밑에 거를 쌤이 한 것처럼 반대로 합시다. 알겠죠?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것도 타이핑은 다 한 작업들이니까 이해했어? 네. 밑에가 이걸로 알겠죠? 뭐 위에가 그건지 모르겠는데 밑에가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갑자기 텐션에서 떨어지고요. 처음부터 그런 상태인데 가볼게요. 자, 빨리 풀고 시작. 기억. G-2는 4냐? 됐어. 마이너스는 여기 넣어야지 뭐, 그쵸? 여기 넣으면 4 빼기 2네 2. 기억 틀렸네. 그죠? 니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냐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gx는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냐 했는데 이거는 니은이 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밑에 식을 확인할 필요 없죠? 식이 똑같으니까 늘이 있잖아. 그죠? 밑에 거는 성립하는 거지. 요 말이 이해되겠어? 얘는 내가 굳이 따질 필요 없다고. 그잖아. 식이 똑같잖아. 여기 눈도 있으니까 성립하는 거잖아. 그쵸? 요 위에 거만 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죠? 이걸 니은은 식으로 가면 풀이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가야 돼. 알겠죠? 니은은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못 푼다는 게 아닌데 어려운 풀이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이 가볍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냐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 부등식의 의미가 이런 거잖아. 얘가 더 아래에 있냐 이 말이지 얘보다. 그쵸? 이건 그려봐야 알죠. 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걸 할 필요 없고요. 위에 거만 그릴게요. 알겠죠? 위에 거 그리면 자 그려볼게. x축과 y축이 있고요. 네, 정확히 그려볼게요. 위의 함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야. 0,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2까지 올라가요. 5까지. 색칠.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얘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예요. 여기 되겠죠? 그죠? 자, y는 마이너스 x를 그을게요. 요 점을 지날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x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요 점과 요 딱 지나. 알겠죠? 마이너스 2, 2도 지나고 1, 마이너스로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이쪽은 똑같은 거니까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참이네요. 얘는 이게 그림으로 가야 쉬워요. 이거는 그래프로 가야 쉬워요. 알겠죠? 이 함수 해석은 식이 좋지만 알겠죠? 요 니은을 식으로 풀려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림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디귿 gx는 실수 전체 연속이냐 그랬는데요. 봐봐. 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림을 그린 친구는 더 쉽게 풀 것이고 알겠죠? 디귿도 마찬가지. 디귿은 그래프식 둘 다 가능해. 오케이? 디귿 볼게요. 봐봐. 위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밑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래서 연속입니다. 위에 마이너스 2 넣으면 2, 밑에 마이너스 2 넣으면 2. 같네요. 연속입니다. 이 연속 함수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디귿은 가볍게 또 통과. 연속입니다. 리을.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3개다. 이건 뭐 확인해보지 않아도 틀렸죠. 왜일까요? 리을은 일자마자 틀렸는데 우리한테 식이 있으니까 봐봐. 여기 봐봐.
이 식을 보고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게 3개래.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틀린 거 아닙니까? 원기야 내가 왜 확인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많아봤자 2개지. 그잖아. 어차피 얘는 1 아니면 -2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나머지는 다항 함수야. 미분 가능 함수죠.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니 낼 거면 뭐 2개냐 1개냐 빵개냐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내가 풀어볼 가치라도 있는데 리을을 읽자마자 풀어볼 가치가 없는데 거짓이죠. 얘는 많아봤자 2개입니다. 소연아 얘는 무슨 말인지? 식이 봐봐. 식이 분리가 된 게 1에서 한번 분리가 되고 -2에서 분리가 됐잖아. 식이 분리가 된 그 포인트에서 뭐 부연속이 나오든 미분 불가 나오든 하겠죠. 나머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확인하지 않고 푸는 게 맞다. 알겠죠? 식만 정확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남은 2문제까지 할게요. 쉬었다가 혹시 개별 질문하세요. 아니 무슨 맞춤 맞아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남은 2문제까지 풀이하죠. 17번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정의 함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원의 방정식이 좀 생각이 나야 되겠네요.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요거 보고 이제 뭐 잡아? 중심좌표 얼마냐? a, b 반지름 r. 뭐 정도는 아시죠? 네? 17번. 17번. 17번부터 하고 18번 할게요. 17번. 17번 보시면은 쌤이 이걸 왜 쓰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요 내용이 일단은 사회에서 되고 우리가 이제 2학년 이상부터는 원방이 필요한 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중심 반지름 체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성질 정도는 알고 있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접선의 성질이 뭐야? 원의 접선 직선 성질. 원기가 뭐야? 중심과 수직. 그렇죠. 수직이죠. 더 얘기해주세요. 쌤이 이렇게 얘기했죠. 디귿날 이렇게 알겠습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게 접하는 상태죠. 알겠죠?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죠?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저 정도만 요구해. 우리가 고1 때 많이 배웠는데 알겠죠? 뭐 고2 고3들은요. 저 정도가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건데 예를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봐봐. A라는 집합이 이제 이게 조건제시법이라는 집합의 표현 방식이죠. x, y가 원소인데 요게 원소란 얘기야. 바로 끊어서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죠? 자, 원소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0이 되는 x, y가 집합 A의 원소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거기 곱해지는 곰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얘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인 걸 인지해야 돼. 알겠죠? 지금 뭐 이 2문제가 이번 시험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 원 위의 점이 A 원소인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요, 봐봐. 얘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더하기 1 필요할 거 아니에요.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필요하겠죠? 양변에 2를 더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또는입니다. 또는이라는 게 이제 합집합니다. 합집합 쉽게 말하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A의 집합의 원소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어요? A 무수히 많은 점을 가지고 있겠죠. 오케이? 그런 상태고요. 자, B란 놈은 뭐냐면 B란 놈이 이렇습니다. B란 놈은요. B는 마찬가지 좌표 점을 우리가 B의 원소로 인정을 할 건데 얘는 뭐냐면 X 더하기 Y는 A 라는 직선 위의 점이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좀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직선의 해석은 Y는 하고 정리하죠. 이거 어떤 직선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떤 직선입니까? 직선은 뭐가 중요해? 기울기와 지나는 점. 뭐가 나와 있어? 기울기가 나와 있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직선이네요. 그죠? 물론 A 값에 따라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상태에 있는 이제 직선 1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때 자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FA라 하자라고 이제 새로운 정의 함수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아, 지금 이제 감이 슬슬 먼저 잡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은 저 두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림 그려야죠. 자,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2고요. 중심이 원점입니다. 얘부터 그리자. 반지름이 2로 크게 그리고요. 반지름이 2고 중심이 원점이 이런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 일단 A의 원소입니다.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1,1이니까 여기쯤 1,1 뭐 이쯤이겠죠.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입니다. 그죠? 얘 반 루트입니다. 루트이면요. 여기 좀 올라가겠네. 루트이면 여러분 요 점을 지납니다. 이게 왜냐면 1이니까 1대 1대 루트일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아, 이게 A가 요거네. 요 점을 지나고 잠깐 했어.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이 정도? 이 정도? 이거보다 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좀 어려운데? 잠시만요. 이렇게 루트 여기도 지나겠네. 요 점 지나겠네. 다른 거 헷갈린다.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기냐? 아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다. 그게 정말 이상한데요. 이런 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노란색 원 위에 원점을 지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노란색 원 위에 얘는 봐봐. 중심좌표가 너무 찍어졌네. 좀 보세요. 이렇게 생긴 중심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얘는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바로 난처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저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이 A라는 집합의 그 원소들이 거겠죠. 자, B라는 집합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때 A 교집합 B의 개수가 GA라 했습니다. 구해볼게요. 자, A가 Y 절편이니까 A가 여기 위에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1 생겼잖아. 그렇죠? 여기 위에서 교점 몇 개야? 빵개. 그죠? 빵개로 출발하겠네. 빵개 이해됐습니까? A가 막 100이야. 여기 있으니까 직선이. 그죠? 그럼 교점 없잖아. 그지? 빵개. 자, 저 직선이 A 값이 변하면 내려오겠죠. 이러면 따지는 얘기야. 자, 기울기 1에서 내려와. 스톱! 요때. 접할 때. 그죠? 요때 A 값 있을 거 아니야. 구해야죠. 별표로 칠게요. 됐습니까? 이따 구하고. 오케이? 그러면 요거보다 A가 크면 빵개. 요때는 한 개. 그죠? 더 내려가면 두 개. 두 개 하다가 이거 어려운 문제야. 봐봐. 요렇게 접할 때. 오케이? 이거 평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림이 너무 안 편하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요때 A값 구해야죠. A값 잠깐만 세모라 할게요. 얘와 얘 사이 두 개. 얘일 때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얘일 때 세 개였다가 봐봐. 세 개였다가 더 내려가면 네 개 되다가 와 짜증나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서요. 잠깐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요. 여기를 지나는 거와 여기를 지나는 게 동시에 지날 거예요. 이렇게. 어씨 그립니다. 어씨. 그러면 요 교점과 요 교점을 지나는 순간이 똑같아. 이거 똑같을 거야. 기울기가 으악 평행해야 돼. 아무튼 이 똑같은 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점이 1,1이라서 이렇게 내려오거든. 점이 똑같을 거야. 같은 위치에. 요때 두 개. 특이하죠. 네모나게. 더 이상 내가 기호가 없는데. 큰일 났네. 됐어요? 오케이? 요때가 두 개. 더 내려가면 네 개 가다가 여기 접할 때 아마 0,0 접할 거야. 나중에 고용합니다. 요때 A1이라고 했죠. 알겠죠? 요때는 3개. 또 2개 여기 접할 때. 아이고 씨. 여기 접할 때. 요때가 A2로 할게요. 한 개 따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왕 포인트가 많아서 요거다 A1, A2, A3를 쓸게요. 나중에 구할 거야. 다 구해야 돼. 여기 이때가 A1, 이때 A2, A3, A4, A5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툴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 구하는 거야. 구하면 돼. 알겠죠? 이 스토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A는 원을 두 개를 준 거고요. 그 위에 모든 점이 다 A야.
B는요 직선을 줬는데 A 값이 정해지지 않았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거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A 값의 범위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GA야 라고 정해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GA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봐. 자 A가 A1보다 클 때는요 A 값이 A1보다 클 때는 요거 이렇게 되겠죠? 빵개. 됐어요? A가 A1일 때는요 어떻게 돼? 한 개. A가 A1보다 작으면서 A2보다 클 때 사이 두 개. A가 A2일 때 얼마? 몇 개? 세 개까지 되죠? A2로 세 개. 여기 사이는 네 개. A2보다 작고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작고 A가 A1, A3보다 크면 네 개. 그죠? A3가 딱 됐을 때 두 개. 두 개. 더 작아지면 4개. A가 A3보다 더 어렵죠. A4까지 내려가면 4개. A4일 때 3개. A가 A4일 때 3개. 우씨. A4와 A5 사이가 여러분이 다 안 써도 돼요. 공부할 때 써야 되겠지만 정확히 풀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2개. A가 A5일 때 1개. A가 A5 작으면 빵개. 뭐 이런 함수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죠? 너나 이렇게 귀축이야. S니까 뭐 너무 어쩌라고. 그죠? 뭐 이런 상태야.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손이 역시 많이 가고 이게 50분 안에 푸는 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 이러고 있어. 물론 이거 답만 구하는 빡세겠는데 어디 갔습니다. 그죠? 답만 구하는 빡세고 지금 빨리 정리해야 돼. 알겠죠? 이거는 뭐 시간 내 그 시험 시간이 풀기 빡세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시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봐봐. 얘가 얘기하는 거 처리해볼게. 그때 부연속이 되는 자 GA가 FA구나 이게 FA네. FA가 부연속이 되는 개수 구하래요. 그죠? 봐봐 주목. 여러분 식만 가지고 부연속 보입니다. A1에서 부연속. 그쵸? 왜? A1에서 우극한이 A1 플러스는 0 함수값 1 좌극한 2 부연속 다 다르잖아. 그쵸? 여러분 혹시 요거 A 뿔이 0이고 A1은 1이고 A 마이너스 2인 건 이해됐죠?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다 다른 거잖아. 그쵸? 불연속 이유가 어떻게 돼 이거? 갑자기 개념 정리. 불연속 이유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불연속 이유는 셋 중에 하나로 얘기해야 돼. 교과서에 있는 셋 중에 하나. 뭔데? 얘 불연속 이유 뭐야?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것도 이유가 왔는데 요건 아니야. 함수값 있고요. 극한값 있어 없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이걸 글로 쓰면 리미트 x가 a1으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유야. 이걸 안 쓰고 만약에 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릅니다 뭐 이런 것은 다 합점이야. 알겠습니까? 부연속 이유는 셋 중에 하나 써야 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 존재하지 않는다. 성훈이 얘기한 함수값과 극한값 존재하지만 두 값이 다르다. 이 셋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 알겠죠? 오케이? 불연속 이유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얘기해야 돼요.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죠. 좌극과 우극 다르니까 알겠죠? 어쨌든 불연속이 한 개. A2일 때도 불연속, 그죠? 두 개. A3일 때 불연속, A4일 때 불연속, A5 불연속. 이 개수가 바뀌는 건 다 불연속이야. 갑자기 바뀌잖아. 그죠? 이게 함수 같은 경우는 1에서 2로 갈 때면 1.1, 1.2 찍고자 연속적으로 가겠지만 얘는 그냥 두 개였다가 갑자기 툭 한 개. 불연속. 그죠? 갑자기 끊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연속 지점 5개입니다. 알겠죠? 얘가 말하는 얘는 5입니다. 5.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나한테 구하라는 게 K1부터 N까지 FAK 다 구하라는 거니까 이건 뭐 F1부터 F5까지 다 대입해서 풀라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파악해야 이 문제 마무리까지 짓겠어? A1이 누구고 A2가 누구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내가 봐봐. 1을 보자마자 쌤이 저걸 정리한 이유는요. 이 모양을 보자마자 내가 정리해 준 거야. 오케이? 이렇게 지나온 과정은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봐봐. 내가 1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볼 줄 알고. 이건 알아야지. 내가 원방 나올 때마다 이걸 정리한단 말이야. 알겠죠? 왜? 무조건 써요 이렇게. 봐봐. A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직선이 노란색 원에 접할 때. 그게 포인트야 원래 항상. 알겠죠? D는 알 쓰란 얘기죠.
자, 노란색 원의 그 중심이 얼마야? 1,1. 1,1에서 직선 여기 있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0까지의 거리가 노란색 원의 반지름 얼마야? 루트 2. 같다는 얘기야. 그죠? 처리해볼게. 자, A 구하러 갈게요. 루트 2분의 절대값. 그죠? 루트 제곱까지 제곱분의 절대값. 이게 뭐야? 1,1이죠. 1,1. 대입 2 마이너스 A가 루트 2가 돼야 돼. 절대값 2 마이너스 A나 A 마이너스 2나 절대값은 상관없습니다. 2죠? A 마이너스 2가 2거나 또는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가 0이거나 4. 그죠? 4가 여기 위에 있는 거지. 요 A1이 4네. 0은 어디서 여기 있잖아. 여기. 노란색으로 접하는 거. 여기 얘가 0이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야? 더 내려가다 보면 A2는 뭐야? 흰색 원이랑 직선이 접할 때. 이해됐습니까? 흰색 원이랑 직선 접하는 게 A2랑 A5예요. 그거 또 뒤는 날, 알겠죠? 그러니까 원의 접선은 뒤는 날 다 외워놔도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흰색 원에 접하는 거 할게요. 흰색 원이요. 0,0의 중심 반지름이 2입니다. 0,0에서 또 요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까지 거리가 2가 돼야 돼. 이거. 빨리 구할게요. 루트 2분의 절대값 a가 2다. a는 뿔마 2루트 2입니다. 그죠? 당연히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얘가 요게 2루트 2고요. 밑에 있는 제가 마이너스 2루트겠죠. 아, 역시 어렵네. 이해됐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3C는 어떻게 구합니까? 야, 둘이 교점. 여기 하면 알잖아. 2,0이잖아. 2,0 돼 있군요. 알겠죠? 여기 2 넣고 0 넣으면 A가 2네요. 2입니다. 2. 됐어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분리가 돼서 분리가 총 5개. 알겠어요? 아, 빡센 문제죠. 알겠죠?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에서 많이 할 작업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호흡의 길이를 이제 공부하러 가는 게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뭐 지금 정시 파이터는 어쩌지 한 친구들. 네. 내가 그랬죠. 지금부터 여러분 정시 대비를 하려고 해야 될 일은 수투부터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이번 내신부터 잡으세요. 뭐 수학은 과목 특성상 그렇죠? 수투 잡으면 수능 잡는 겁니다. 자, 18번 가시죠. 18번. 빡세 공부합니다. 18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야.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거 딱 공부하기 좋은 문제야. 알겠죠? 풀이 길다고 나중에 저거 뭐 어차피 나올 텐데 야 이런 게 짧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바로 맞출 수 있어. 알겠죠? 내용이 없지 않아요. 다만 복잡하고 길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류로 나오면 실전에서 풀기 어려워. 그건 나도 이해하는데 이런 걸 연습해놔야 이런 게 짧게 되게 잘 만들어. 알겠죠? 원 한 개만 좀 만들면 금방 풀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연습을 잘 해놔라. 알겠죠? 자, 그 다음 18번 갑시다. 요거는 뭐 뭔지 아시죠? 그래프 좌표가 있는 거죠. 주어진 순서대로 모든 좌표를 열심히 적어 나가면 됩니다. 뭐 마지막에 질문을 보니까 FT만 잘 잡으면 되네. 그죠? 가보시죠. 자, 뭐 그림은 다 그려놨고요. Y는 루트 4x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 4x.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루트 4x. 자, 같이 문제 읽을게요. 양수 t에 대해서 Y는 루트 4x와 Y는 tx가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 스톱! 뭐 해야 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네? 요 점을 A까지 읽었어. 우리 뭐 해야 돼? 좌표 구해야죠. 여기서 하는 게 우리 그거잖아. 주어진 순서대로 모든 좌표를 적어라. 못 구하겠으면 문자 만들어 적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도전한 친구들은요. 여기서부터 우리 알 수 있어. A 좌표 구했어? 이걸 안 구하고 넘어갔어? 어차피 못 풀 텐데 그러면. 구해야지. 알겠죠? A 좌표 구할게요. 연립하면 되겠네. tx는 루트 4x 양변 제곱 t 제곱 x 제곱은 4x 0이란 글이 나오겠으나 0이 아닌 거니까 약분이 됩니다. x는 t 제곱분의 4네요. 있습니까? A 좌표는요. t 제곱분의 4, 여기 대입하면요. t분의 4. 내가 좌표 적기 이렇게 풀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모든 점을 천천히 차근차근. 알겠죠? 자, 지금 내가 A까지 읽었어. 그 다음 할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t,1이고 자 중심이 마이너스 t, 여러분 그림 그려져 있어. 여기 뭐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심이 마이너스 t,1입니다. 그리고요 반지름이 t입니다.
반지름 이 T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할 게 없습니다.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여기 위에 어딘가 P가 있대요. 뭐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P가 있대요. 그때 삼각형 AOP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려운 문제네. 이건 뭐 인정입니다. 이 앞 문제, 이 두 문제는 인정인데 요 넓이를 구해라 이 문제네. 뭐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수투 우리 시험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내용이야. 내용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라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봐봐요. 지금 얘가 요 원에서 이 OA를 잡았고요. 이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죠?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이건 원에서 좀 더 갔어. 얘는 워낙 많이 쓰는 내용이고 알겠죠? 얘는 정말 가끔 쓰는 내용인데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원 위의 점에서 저 직선까지 최단 거리 구할 수 있겠어요? 중심에서 이으면 돼. 그죠? 고1 때 내용 조금만 기억나면 되게 쉬운 내용이야. 어려운 거 건드리진 않았는데 자주 건들던 놈이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야. 야, 중심에서 이렇게 이으면 수직으로 딱 이으면 여기가 최소 거리고 여기가 최대 거리죠. 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중심좌표 나와 있을 거야. 직선까지 거리 D 구해. 반지름 나와 있을 거야. D-R 최소, D 플러스 최대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완전 건드렸네. 왜냐면 봐봐. 얘가 지금 여기에 P가 있는데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 그죠? 우리 뭐 접선 관련 문제에서 풀어본 적 있잖아. 밑변은 고정이야. 거기 길이 나오잖아. OA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T 4제곱분의 16 더하기 T 제곱분의 16. 적응님의 이쁘게 좀 쓸게요. T 제곱분의 16을 빼면요. T분의 4가 튀어나오고 요런 산수 괜찮겠어? T 제곱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됐어요? 밑변의 길이. 이해했습니까? 자, 높이를 구해야죠. 높이가 최소인 거 구하는 거야. 최소인 거죠? 높이가 최소려면 직선 이렇게 직선 나와 있잖아. 이렇게 길게 보시고 이 직선이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요. D를 구하시고 반지름이 T잖아. 그죠? 요 높이의 최소값은 어려운 문제야. D-T입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됐어요? 중심으로부터 직선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잖아. 그렇죠? 내용은 쉽게 이해되는데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해야죠. 가볼게요. D 구합니다. 마이너스 T, 1에서 이 직선 tx 마이너스 y 0까지 거리부터 구해야지. 문제 그지 같은 문제 맞아.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t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 절대값 마이너스 t와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죠? 절대값 안에는 부호 바꿀 수 있어. 이런 게 되게 이런 작은 여러분 습관들이요.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예, 그런 게 빨리 배워 있어야 돼. 원래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이지만 선생님이 절대값 안에 혹은 완전 제곱 안에는요. 그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걸 쓰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는이 아니지. 이게 거리지. 이게 d야. 이게 d 내가 적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겠죠? 여기에서 t를 빼야지. 이게 높이야. 높이. 내가 구할 삼각형 높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기 좀 짜증나죠? 자, 넓이의 최소값, 요때 넓이 구하면 돼. FT 구할게, FT. FT는 삼각형 넓이야. 뭐 구성 요소는 다 구해놨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 있죠? T분의 4 곱하기 루트 T 제곱분의 1 더하기 1. 요게 밑변. 곱하기. 높이.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건 뭐 애들 죽여버리던 낸 거네요. 여러분 T제곱 플러스 1 양수입니다. 절대값 필요 없어요.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입니다. 됐나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최소값.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게 FT야. 여기에다가 뭘 곱하래? 3T 제곱을 곱해서 이거는 산수하기 쉬우라고 준 거야. 이 T제곱 날리려고. 요거 아니야? 요거 둘 다 알려고 그랬죠. 얘를 곱해서 무한대로 3t 제곱 곱해서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오케이? 됐습니까?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t 제곱만 잠깐 날리고요. t 한 개 날리고요. 이렇게. 그죠? 얘는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면 루트 t 제곱 플러스 1분의 잠시만요. 사무실 잘 되겠다. 세우세요. 자, 통분해서 또 유리화 정리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요거 약분되는데 보이시니까 모르겠네요. 이거 봐봐. 요게 루트 2분의 2 같은 건데 루트 2가 되죠. 유리화. 얘만 유리하면 통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만 유리화하면요. 얘만 유리하면 이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야. 이랬어? 약분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유리하면. 오케이? 통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봐봐요. 정리할게 봐봐. 3t 있지. 2 약분하고 2. 자, 저기 리미트 t가 무한으로 할 때 2가 있고 2 곱하기 여기 루트 안에 여기는 t를 3은 빼자. 6 되겠다. 3도 처리했어. 3 처리하고 2 처리했어. 됐어요? t를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뭐가 돼? t 제곱이 들어가서 1 플러스 t 제곱이 될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가로하고 여기가 뭐였어? 루트 t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만 남아있어. 이거 순서 바꿀게요. t 제곱 플러스 1. 됐습니까? 오, 짜증나. 이게 일단 1차 결과죠. 네. 다시 봐봐요. 여기 있는 t를 여기로 곱한 거야. 루트 안에 들어가면 t 제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1 플러스 t 제곱. 순서 바꿨어. 이 모양이 뒤에 있었어. 알겠죠? 자, 식타 나왔어.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갈 때. 이 넣어버리면. 그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넣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넣어도 되는데, 넣지 않겠습니다. 식이 덜어서 그래. 알겠죠? 이게 자칫 손을 잘못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쌤이 좀 조심하는 거야. 지금 식이 덜어서. 알겠죠? 이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거는 아까 문제지. 자, 왜냐면 요거 그냥 유리하는 게 나아요. 이게 왜 그래 봐봐. 얘는 그냥 무한 들어가긴 하는데, 알겠죠? 얘가 지금 봐봐. 이게 무한대인데 루트 포함 1셈이잖아. 유리한 놈이죠. 오케이? 이 유리해서 풀어야 돼 어차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만 유리하면 돼. 얘만 유리하면 되죠. 루트 포함 1셈이니까. 그쵸? 요거 유리한 거 바로 쓸게요. 분자에는 봐봐. 분자에는 6루트 t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있다. 곱하기 유리화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1만 남아만 이렇게. 그죠? 분모에 켤레 곱해주면 루트 t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t가 남아. 알겠습니까? 이제 이쁘게 마무리하면요. 리미트 t가 무한으로 할 때 6 곱하기 분수가 지금 루트 t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t분의 루트 t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죠. 오케이? 무한으로 하니까 무시하시고 2t분의 t 2분의 1 계산하면 답은 3이다.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까? 네. 약간 많이 과한 문제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출 자체를 학교쌤이 이제 여기 뭐냐 자 17, 18번을 이제 킬로로 배치한 거네요. 이렇게까지 제일 뒤에 어려우니까 알겠죠? 이 두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답은 2번인가 보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마찬가지야. 이게 봐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물론 더 빡센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 이거와 똑같은 길이가 나오면 분명 50분은 승부 안 납니다. 우리 지금 현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푼 17, 18번 같은 문제들은 만약에 이제 이런 길이를 만났다 한들 알겠죠? 이것보다는 나머지를 확실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다만 근데 공부할 때 이런 건 안 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다 잘라져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야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학습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풀이한 힘도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스토리 라인이 이해가 안 되진 않을 텐데 식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식을 놓치거나 식의 단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상관없어. 본인이 어차피 해야죠. 세이브의 식을 보고 따라 푸는 것 자체가 어차피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큰 틀은 이해됐을 거야. 지금 여기서 이해되는 게 뭐야? 첫 번째는 좌표 적용 어쨌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꼼꼼하게 적어 나가야 돼. 그나마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 건 이 유형이죠. 그죠? 원을 주고 직선 하나 던져주고 야 넓이가 최소인 거 찾아봐. 그 말은 중심으로 직선의 거리에서 반지를 빼기 높여야 되는데 그거 하나 딱 이해했어. 이 문제 풀이 준비 끝났어. 나머지 너네 할 수 있는 영역들이야. 개념적인 파트는. 다만 식의 운용이 만만치 않다. 알겠죠? 이거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죠. 알겠죠? 그런 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수투 파트는요 복습을 꼼꼼히 해주시고요. 혹시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나 선생님 풀이하지 않은 문제들 있으면 그냥 개별 질문. 그다음 자기가 내가 풀이해준 문제 중에서도 선생님 제가 이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왜 안 나오니까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질문할 게 있으면 그거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은 풀이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복습하시고 그 다시 풀어보시고 좀 이해 안 된 포인트는 질문 추가 질문하세요. 그다음 풀어서 맞췄다 하더라도 계속 얘기하는 수투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파트도 꼭 같이 질문하시고 알겠죠? 확통도 상관없으니까 질문할 때는 질문하시고 알겠죠? 내일 지각하지 마시고 빨리 복습하세요. 복습 시간이 남았으니까 복습. 네 수현이 질문 잠깐만.